자, 어제 한 부분 마지막에 뭔지 기억나요? n이 충분히 연속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규 분포. 자, 어제 거에 이어가지고 어디지? n이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 근사해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곡선의 모양이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x라는 변수가 있는데 x가 이런 지금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n이 충분히 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제가 n이 뭐였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노멀. 그럼 여기는 위치가 뭐예요? 기대값이랑 분산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왜 여기서 이제 공식이 있죠 이제 기대값이 np고 분산이 다 까먹었어 이게? 이항분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독립시행의 상황에서 n회에서 P의 확률. 그러니까 어떠한 시행을 한 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야 현재. 그런데 그런 시행을 n번 한다 라는 거지.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럼 그 횟수가 0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두 번, 최대 n번까지 가는 거지. n번까지. 맞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EX랑 VX의 공식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항분포는 시행의 횟수와 한 번의 시행에서의 그 일어나는 확률로 이렇게 표시하지만은 정규분포는 기대값이랑 분산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네,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쓰는 내용은 적지는 말고요.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야. 그러니까 그 값을 찍어보면은 점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런데 정규분포는 이렇게 연속된 선으로 나왔죠. n이 충분히 크면은 이게 점점점점이 이런 모양 나온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런 뜻인 거야 이게. 이거 보니?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연속된 선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개형이 요 개형을 따르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느냐 이런 말인 건데요. 몇 문제가 있냐? 두 문제를 볼 겁니다. 상황은 이항 분포의 상황으로 나와요. 그런데 정규 분포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충분히 크다는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충분히 크다는 말이 아니라 네. 보통은 통계에서 n이 30 이상일 때 충분히 크다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무관하게 이제 여기는 아주 넉넉하게 줘요 그냥 이제 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크다는 전제에 그냥 풀어야 돼. 네. 그래서 자, 주사위를 450번을 던질 거야. 던질만 한데요?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존나 던지는 건데. 선생님 그거 말씀은 좋아하세요. 애들이 이걸 이제 방송으로 봐야 되니까는 이걸 약간 좀 환기를 해줘야 되지.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최소 0번이죠. 최대 450번이죠. 내가 원하는 거는 5나 6이 나오는 사건인 거야. 이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운이 좋으면 450번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횟수가 160회 이상
180회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엄청 빡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이 확률을 계산은 못할지언정 하나만 물어보자. 여기서 이 사건이 그냥 160번 일어날 확률이 뭐야? 3분의 2에 160. 아, 있구나. 이러한 사건이 160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거기까지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냥 이건 이건 적지 마. 머명하면 아니 150씩 적자. 1단계 그냥 이런 사건이 160회 일어난다. 이거를 못 풀면 독립시행 확률이 안 된 거야 이게. 이분이. 어때요? 기본은 일단 한 번에 시행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에 160승인 거지. 그럼 나머지 몇 번이냐? 290번? 는 안 일어난 거죠? 네. 이렇게 한 거고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어. 450 컨비네이션 160인 거죠. 네. 이거지. 자 그러면 저거는 지금 이제 이 횟수가 이 일어나는 횟수를 내가 x라고 했을 때 160 이상 180 이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런 거 몇 번 하는 거야? 저걸 21, 20. 21번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얘를 식으로도 일단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뭐 하는지 답만 곱해가지고 띡띡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맥락을 이해해야 돼. 맥락을. 그러면 쉬워요 이제. 시그마 R을 쓸게요. R이 160에서 180까지 450 컨비네이션 R에 3분의 1에 R승 450 빼기 R승 3분의 2에 450 빼기 R승을 구하라는 지금 뜻인 거야. 이항 분포로는 못 구한다는 거죠. 뭐 구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런데 450번이면은 충분히 많이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항 분포의 상황으로는 450번 한다. 한 번 했을 때 3분의 1 확률을 받는다. 이거죠. 이게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고 하는 거야. 예? MP 평균 150번은 나올 거라는 거죠. 분사는 여기다가 3분의 2 곱하면 돼요 그냥. 100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10의 제곱 그렸어요. 100이니까. 시그마의 제곱. 보통 10의 제곱으로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이 이제 근사하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근사값인 건데 이제 인 건데 이게 자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표준화. 해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표준화라는 것은 치환이 될 일종인데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치환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저놈을 치환된 거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할 거야 이제 쓰는데 굳이 얘를 안 거치는 건 얘는 뭐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은 굳이 안 거치고 이제 평균이 150이란 말이에요. 그럼 160이라는 것은 10이 한 칸 오른쪽으로 뛴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1 이상 3 이하 됩니까? 지금 평균이 150인 거예요? 네 그렇죠. 150 표준 편차가 10이고 10이고 160은 표준 편차 1개 180은 3개 이렇게 이제 저게 양인 거예요? 양? 땡땡하네. 엄밀하게는 근사값이 엄밀하게는 근사값이면 되지. 그때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같다고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놈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해?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 0부터 3 여기 1이 있고 3이 있어서 이 확률 곱이 몇 적이네. 0부터 1까지를 0.5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표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0부터 3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를 빼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다 줘요 그냥 이제 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 문제를 정기분포로 푼다 이런 말인 거예요. 네? 네.
아까 했던 말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얘 하나만 더 들면은 일단 분포는 끝나요 이제. 그러면 추정이야 추정이.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완전 기본 문제고 이제 이 하나를 더 드는데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 조금 어려. 일단 들어봐. 욕하지 말고. 자, 어떤 말이 있느냐? 네. 자, 남자 고등학생. 예. 키가 난고 3개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고등의 키가 코딩. 남고딩. 키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평균이 173. 네, 표준 편차가 3입니다. 이런 정보를 줘요. 일단.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50명을 선택할 거야. 그때 키가 174 이상인 사람이 75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75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 확률이요? 네.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전국의 남자 고등학생들의 키가 평균 173, 표준 편차 3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임의로 150명을 뽑았을 때 키가 174 이상인 사람이 75명일 확률이 아니라 75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질문을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키가 174 이상인 거를 원해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야. 이게 이거예요. 근데 150번을 하는 거야. 150번을 하는 거야. 예. 그때 이런 사건이 75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여기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네, 키가 174 이상일 확률을 알아야 돼요. 이상일 확률을 알아야 돼요.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정규분포 이용해가지고 뭡니까? x가 174 이상일 확률이야. 여기서 한 명 뽑으니까 예, 맞아? 지금 평균이 173에 이렇게 있는데 173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확률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한 명 뽑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이 면적이란 말인 거죠. 이게 뭐니? 자,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Z가 73에서 1만큼 증가했어요. 이 4에 4분의 1만큼 증가한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어떻습니까? 0.5에서 빼자. 0.5에서 요 놈을 빼면 되는 거죠. 이제 왜 4분의 1이냐? 왜 왜 4분의 1이 아니에요? 평균이 173이라고. 네. 얘는 174라고. 네. 1만큼 증가했지. 네. 그 1은 표준 편차 0.25칸이라고. 네. 이제 요 값을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표를 줘야 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갖다가 쓰고 그 값을 0.1로 지금 줬어요. 0.1로. 그래서 이제 요 구한 값은 0.4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요 키를 내가 x라고 보겠어요. 뭐야? 이게. 그 다음은 150명 중에서 이런 사람 뽑히는 요 명수를 y라고 보는 거지. y라고. 그럼 저 y는
저 y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75명이 Y요? 명수. 150명 중에서 이거 이상일 사람이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150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명수를 y라고 보게 되면은 저 y가 이항 분포를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150번 하는 거고 한 번의 시행에서의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5분의 2i. 자, 그러면 어떤 확률을 물어보는 거냐? y가 7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처럼 이항분포를 하게 되면 시그마 엄청 깔리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자, 그때 150도 충분히 커가지고 다시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네. 곱하게 되면은 몇 명 나옵니까? 60. 평균 60명 나온다는 거죠. 분산이 30명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놈이 아니라 요놈을 적용하게 되면은 75라는 것은 60으로부터 15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럼 6이 2.5칸 떨어진 거죠. 2.5칸. 상도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보는 사람 마찬가지니까. 이유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NP, NPQ. 아, NP, NPQ. 오케이?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는데 얘가 아니라 요 놈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표준화 이제. 표준화. X든 Y든 다 표준화 Z로 간다는 거야. 그럼 얘는 Z가 상도 네. 75는 60으로부터 15만큼 증가한 거야. 네. 그것은 표준 편차 6이 2.5칸 증가한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온다 이제. 물론 얘도 계산을 0.5에서 빼는 거죠 이제. 0.5에서 요 놈을 뺀다. 요거를 표현 주는데 보니까는 그 값을 0.4으로 줬어요. 0.4으로. 그럴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큰 차이 안 나오는. 근데 처음에 이 문제를 읽으면은 뭐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한번 돌려줘야 돼. 이렇게 이제 분포가 끝난다. 라는 겁니다. 네, 추적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추정 가기 전에 분포. 이상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여기는 표준화. 그런 다음에 통합.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닥에. 이렇게. 자, 그 다음 큰 번호 뭡니까? 4번 추정이야. 추정. 오, 맞았어. 추정이란 얘기는 예측. 네. 통계적 추정이다. 어떤 상황이냐? 본래의 자료가 100만 개야. 그런데 빨랑 대충의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1000개만 뽑아. 너무 적지 않아요? 거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가지고 본래 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는 거예요. 네, 예상, 한계상 하는 거예요. 맞는데. 그럼 너는 앞에 15분 정도 다시 들어야겠다. 이게 참 근데 많이 지금 메일부터 왔어. 어제 얘기하던 이항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건 집에서. 자, 지금의 이 맥락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여기는 이게 모집단이라고 부르는데 본래 집단 100만 개나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000개만 빨랑 뽑아가지고 거기서 평균이랑 분산을 구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겠다라는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려면은 사전에 연구를 해놔야 돼. 어떤 연구냐? 이 모집단과 여기를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표본. 비슷한데 두 사이의 관계, 정확한 관계를 미리 구해놔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관계라는 것은 여기서 1000개를 뽑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야. 네. 많이. 요놈들에 대한 분포를 미리 파악해 놓는 과정이에요. 분포를 해가지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야. 표본 집단의 관계를 미리 연구를 해놔야지. 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요놈만 보고 요놈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모집단이 있는데 자료의 개수가 large n개 있어. 그때 뭐 변수를 X라고 할게요. 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놈이 있어. 여기서 조금만 뽑아와 스몰 n개만 뽑아와 했을 때 여기에 이제 x1이 있고 x2가 있고 xn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놈의 평균, 요 표본 집단의 평균을 이제 내가 x바라고 부를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지 않고요. x바라는 얘기는 변수야.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말이 중요해요. 봐봐. n개를 뽑아왔어. 개의 평균은 요 n개의 평균을 x바라고 했어. 말이 안 됩니다. 왜? 얘 평균이 10이면 10이지 5면 5지 상수지 왜 변수라고 주느냐? 평균 대 평균? 라는 말은 이런 집단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1000개를 100만 개고 1000개야.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수학자들이 미리 다 뽑아둔 거야. 100만 시천. 다 뽑아둔 거예요. 그 평균들을 다 구한 거야. 그 평균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넣은 거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놈의 평균을 구해보면 걔는 상수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뭐 저런 m처럼 이제 뭐를 써야 돼, 이렇게. 근데 x 바라는 것은 변수란 말이에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렇게 스몰 n개를 뽑아오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평균들을 표본 집단의 평균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수 x바를 줬다는 거예요. 네. 이런 집단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뽑아올 때 이제 복원 추출을 해요. 뭐 복원과 비복원 차이는 있는데 이건 다 이제 복원이라는 전제에 가야 이제 복원 추출이 뭐냐? 거의 비슷하게 추출하는 뽑았던 거를 확인만 하고 다시 넣은 다음에 뽑는 거야. 뽑힌 놈에 또 넣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공식으로 외울 게 있어요. 이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x반은. 이게. 그래서, 요 x바의 평균은 당연히 요 평균이랑 같아요. 얘랑 같아. 그런데 요놈의 분산은 저놈보다 작아져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나온다. 요게 공식이야. 그래서 저 x반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야, 이제.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오른쪽에 표준 편차의 제곱이 뭐예요? 아니 n분의 분산. 저게 되지. 공식이야, 외워야 돼.
이거야.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있어요. 얘의 평균이 얘고 얘의 분산이 얘란 말이 아닌 거야. 이 변수 이게 완전 포인트야 이게. 저 x 바의 의미, x 바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을 다시 확률 변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표본 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오로지 걔의 평균에만 관심이 있어. 평균 1, 평균 2, 평균 3, 평균. 그게 x바 1, x바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니? 했을 때 걔가 표본 집단의 평균이 이런 분포를 따르다. 외워야 되고요. 그때 포인트는 얘라니. 왜? 변수가 뭔지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변수의 속성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표본 집단들이 있어요. 평균, 그 평균들을 x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했을 때 고놈이 이런 분포를 따라요. 오케이? 네. V X 봐요. 뭘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수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요. 자, 아주 심플한 예로 요 이해가 뒷부분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예로 자, 자료가 3이 있어. 그러면은 요 놈의 평균은 뭐 뭐라고 하죠? 2죠?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럼 1, 4, 9니까 3분의 1, 4, 9 더하면 얼마야? 3분의 14. 획이 2의 제곱 4. 그래서 3분의 1 금방 구하자 이제 구해놓고 여기서 2개짜리 부분 추출할 거예요. 자, 그때 x바라는 것은 얘네 각각의 평균이야, 평균. 그럼 두 개를 뽑았을 때 평균 제일 작을 때가 얼마겠어? 1 나왔을 때 1 있죠? 1일 때가 있고 다음에 1이 나오면은 1.5도 있죠? 2분의 3도 있고 다음에 2도 가능하죠? 다음에 2분의 5도 가능하죠? 2분의 5 가능하고 3까지 가능해요. 이 확률을 구해보게 되면은 지금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0. 이건 1, 2 이런 거지. 8가지. 9가지. 9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1, 2, 3이야 지금 이거. 9가지. 그래가지고 이 9개 중에 한 번 있죠? 얘는 두 번 있죠? 1, 2, 2, 1. 두 번 있죠? 다음에 2는 1, 3, 3, 1, 2, 2. 세 번 있죠? 아주 심플한 거로 그냥 값만 보는 거야. 다음에 2분의 5는 2, 3, 3이 두 번 있죠? 얘 한 번 있죠? 그럼 맞지? 맞죠? 아주 작은 예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이게. 예문이? 자, 그러면 이거를 18분으로 써가지고요. 2분의 1로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2가 되고 2, 3은 6 되고 3, 4, 12 되고 저기 PX 바인 거는 PX 한 거죠. 네. 10이 되고 2, 5, 10 되고 다음에 1, 6에 6 되는 거죠. 가보니까 18분에 얼마가 나오느냐? 8, 20, 36 나오죠. 이렇게 이가 나온다는 거야. 20. 네? 아니, 8, 20, 36. 맞는데? 네. 근데 분산을 구해보게 되면은 저 3분의 1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제. 이게. 자, 요 제곱을 해요. 여기도 어차피 4분으로 빠지니까요. 4분의 4야. 4분의 9야. 이건 얼마냐? 4분의 16. 4분의 16이야. 4분의 25야. 4분의 36이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가는 거야. 그럼 이제 4하고 36분의로 가요. 1, 4는 4, 2, 9, 18, 3, 48 더하기 50 더하기 36 빼기 어차피 2의 제곱 할 거야 이제. 자, 앞에가 얼마냐? 더해보면은 22, 70, 156. 120, 156 빼기 올리면은 4를 곱하자? 144 그래가지고 36분의 12 해가지고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 나온다 이런 말. 분산이 어때요? 얘 두 개 뽑았죠? 2분의 1 나온다.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수학자들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든 게 좋아요. 이 평균 나올 수 있는 모든 평균 맞아? 이게 이런 얘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 춥다. 네? 추워. 자 어떤 얘기냐 봐보세요. 0, 1은 2개, 2는 3개, 3은 4개가 있어. 10개죠? 네. 여기서 4개를 복원 추출해요. 복원 추출했을 때 한 것의 평균을 x 바라 하자. 요놈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라. 요놈의 평균과 요놈의 분산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4개를 뽑았을 때에 얘를 앉아봐. 그 평균이 0일 때도 있고 0001 4분의 1일 때도 있고 0011 4분의 2일 때도 있고 3333 1일 때도 있단 말이야. 맞죠? 그 확률을 지금 이 종류가 엄청 많죠? 맞죠? 그 확률을 다 구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문제 안 되겠죠 당연히. 너무 어렵죠? 그죠? 뭐냐 여러분들은 x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x를 구한다는 거야. x를 구한다는 거야. x가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어요. x라는 것은 그냥 저 하나의 변수가 하나 변수. 이게 했을 때 px도 쉽게 나와. 1개 있고 10분의 1인 거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다 이런 얘기야. 얘를 가지고서 이제 맨 처음 배웠던 EX와 VX를 구한다 이런 말이야. 시리즈에 가보면은 10분의로 통분돼가지고 2, 6, 12 20만? 그래서 이제 평균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1분이. 그 다음에 제곱을 해 0, 1, 4, 9 해가지고 이제 일단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10분의로 통분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2 더하기 4, 3, 12 더하기 9, 4, 36에서 이걸 빼자는 거예요 이제. 그럼 위에가 얼마냐? 24에 50? 50? 아니지. 14니까 50이죠? 그래서 이제 5 빼기 4, 1을 구한 다음에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로 간다. 얘의 평균은 얘랑 같고 요 놈은 몇 개를 뽑았냐? 4개를 뽑았다. 4분의 1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잘 이건 여기는 맥락만 이해하면 완전 다 단순 문제예요.
근데 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 네. 한번 집에 가서 또 보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아니 이해했어요. 자, 이 문제 풀어야 되고 이제 한 문제가 더 있어요. 일단 감을 잡아야 돼. 비누가 있는데 평균이 하나가 100g이야. 100g이고 표준 편차가 2야. 근데 이 비누가 98g 미만이면 불량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걔를 가지고서 4개짜리 한 박스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전체 중량이 392 미만이면 불량이에요. 이 불량률이 같겠냐는 거예요. 다르죠. 어떤 게 낮아? 390. 낮아. 이게 나죠. 네. 낮아. 왜 그러냐? 여기는 4개 다 98 미만 돼야 돼, 평균적으로. 네.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맞아? 그 문제를 풀 거야, 이제. 그 문제를. 잘 틀려요. 네? 아니에요. 자, 비누가 있는데, 비누의 무게. X는 이런 정교포를 따른다. 라는 거야. 이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데 한 개의 비누의 무게가 98g 미만이면 불량이야. 여기는 4개 한 세트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392 미만이면 불량이야. 각각의 불량률을 구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각각의 불량률을 구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거 쉽게 했네요. 네. 자, 여기는 뭐냐? X가 98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네. 표준화하면은 Z가 얼마 미만이야? 마이너스 1 미만. 맞아? 미만이야. 물론 얘는 Z가 1 초과일 거랑 같은 거죠? 사후 대칭. 맞아? 결론적으로 이제 0.5에서 0 이상 1 이하 이렇게 이제 뺄 거야. 증후가 있냐 없냐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딱 그 하나의 확률은 제로다. 그러니까 이거니. 근데 이제 이 한 세트의 무게인데 얘의 총량을 보지 않고 요놈의 4개의 평균, 요 4개의 평균이 바로 198이야. X반 거야. X반 뭐야? 그런데 이 X반은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평균은 여전히 100이야. 네. 맞죠? 그런데 분산은 4분의 1로 주는 거죠. 2분의 1에 이런 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이런 분포를. 그래서 이 4개의 무게가 390이 미만이라는 얘기는 이 4개의 평균이 98 미만이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 뭐냐? X바가 98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건 똑같은데 분포가 다르다는 분포. 표준화하면서 Z가 얼마? 마이너스 2 미만이라는 거는 분산이 지금 표준에서 1이니까 이게 훨씬 작아. 그래서 0.5에서 빼는데 0 이상 많이 뺀다는 거예요. 이거니 바로 이 문제 이걸 풀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빈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4번까지야. 헐. 이제 4분의 1짜리 남았네. 이번엔 너무 빡빡해지고. 맞아요. 이제 연습을 했고 그 관계를 봤어요. 그럼 바로 추정하는 건데 연습을 해본 거야 이제.
관계에 대한 네.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봐봐. 지금 x바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따라요. 이제 뭐를 하냐 이제 지난번에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 시그마 만큼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44%예요. 여기 이제 관심이 반대야지. 그러면은 90%가 되려고 하면은 95점이지. 95%가 되려고 하면은 이 시그마가 좀 줄겠죠. 한번 이해돼? 지난번에 이거 쓰지 말고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 시그마만큼씩 있을 이 확률이 0.954란 말이야. 이거 안 외워요. 그러면은 대충 감을 잡아보는데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95%가 되려고 하면은 좀 좁죠? 네. 좀 좁죠? 그럼 몇 시그마냐면 이게 1.96 시그마예요. 조금 작게 요 1.96은 뮤입니다. 95%에 대한 요 시그마 P. 자주 나와요? 1.96은 자주가 아니라 외워서 푸는 거예요. 헐. 이거는 무식하다. 이게 일단 1.96의 의미를 알겠죠 이제? 알겠죠? 이게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제 상위 2.5%대. 얘를 봤을 때 이러면은 x바가 n 플러스 x바는 뭐를 따라? n분의 n분의 누구냐? 아무 말도 안 하네. 나야 자기가 아니라요. 아무 말도 안 해. m 더하기 1.96에 이렇게 쓰면 표준변 하죠? m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 확률이 얼마라고? 요 확률이 5%. 95%라고요. 네. 5%. 더 외울 건 없죠? 이거만 외우면 되죠. 99% 두 개 외워요. 99%는 이게 좀 커지겠죠? 네. 그 커진 게 2.58이에요. 그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좋다. 네. m 빼기 2.58에 내가 아주 죽을 맛이지. 나는 지금도 비밀번호 자꾸 틀려. 막 당황해. 저희 아빠도 그래요. 삐삐삐삐삐삐삐 당황해. 돼지 아빠도 한번 틀려도 돼요. 원장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x바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건 뭐 이제 그냥 주어져서 이러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99%다 이런 말인 거야 이제. 이거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모평균을 할 거야. m이 아까 이제 그 모집단의 평균 m이 어디 사이에 있겠는가를 추정할 거야. 이게 둘 다 똑같으니까요. 하나만 보는데요. 요 놈을 m에 대해 정리해요. m에 대해 바꾸면 끝이야 그냥. 동일한 식이야. 이거는 이 정리하는 과정이 문제집에 없어요. 얘가 바로 나와. 학생들이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외워버려요. 근데 이런 분포를 알기 때문에 이런 확률을 알고 걔를 m에 대해 정리해가지고 이거 m은 넘어가서 이거 잘 봐요. 바로 쓸 거야. m을 쓰면요 x 더하 x 바꿔 네, M하고 F 바꿔주면 바꾸는 거죠 그냥. 맞아? 얘를 얘를 m에 대해 정리한 게 x바. 나는 얘를 알거든. 이게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여기도 x4 빼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건 동일한 식이야. 0.9가라는 거야. 자,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에게 x바를 줘, x바를 줍니다. 해보니까 평균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 시그마의 제곱을 줘요. n 주고. 그건 주사 먹기네요. 해가지고 뭐 그냥 끝이야. 이게 모평균을 추정해라. 99%의 신뢰도를 가지고서. 이게 신뢰도. 그때 우리 했던 이런 그 신뢰도. 신뢰도 아니지, 신뢰도. 알지? 모평균을 99%의 신뢰도로 추정해라. 그러면은 모평균은 여기 이상 여기 이하에 있습니다. 요게 답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네. 단순이야. 인 거예요. 이때 요 구간을 실내 구간이라고 해요. 요 구간을 신뢰. 아니에요. 근데 유만이잖아요. 신뢰라고 해야 돼요. 신뢰. 아까 모음이 있어요. 모음이 신뢰. 네, 신뢰. 신뢰. 네. 여기서 그게 신뢰가 되지.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이러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랑 그냥 9.16 두 배 하면 대수계는 네, 두 배 2.58.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건 진짜 대입만 하면 돼요. 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웠다가 이게 빨리 3번을 열어가지고. 한 가지 이제 뭐 예제 보지 않을 거야 이제. 알고 이제 한 가지 관찰하는데요. 야, 실내 구간이 넓은 게 좋은 거야, 좁은 게 좋은 거야? 좁은 넓은 게 좀. 좁은 게 좀. 좁은 게 좋은 거죠. 좁은 게 좋은 거지, 정확한 거죠. 네. 그러자. 네. 이게. 이제 봐보세요.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틀려도 되니까 좁게 부르는 거야. 이해돼? 네.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넓어지는 거야, 얘는. 틀리면 안 되니까 막 해야지. 시스 전체. 0.23, 9.2야. 이렇게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부분 대신에 자료의 개수를 많이 쓰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그럼 좁아지는 거예요. 이 느낌이 있어야 돼. 두 가지 측면.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다른 거를 그러니까 n을 고정하고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신뢰 구간은 길어진다. 네? 정리해야지. n이 고정된 상태에서 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 신뢰 구간은 길어진다는 거야. 넓어진다. 구간이니까는 길어진다는 건 넓어진다. 하여튼 커진다. 이렇게. 신뢰도가 뭐죠? X만. 95%, 99%. 네. 신뢰도를 고정하고 n을 키우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 거야. 신뢰 구간이 좁아진다. 짧아진다. 섞었으면 안 되고. 신뢰 구간은 좁아진다. 섞었어. 우린 잘 보고. 조금 넓어진다라고 바꿔도 돼요? 마음대로 쓰세요. 요 느낌이 와락 팍 가슴에 와닿아요. 와닿아야 돼요. 중요해요? 네. 문제도 나와요. 문제로. 요 비례 반비례 관계. 자, 세 번째. 아까 1번 제목 뭐였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 관계야.
제목이 이렇게 됐다. 여기는 모 비율과 금방 끝나요. 표본 비율의 분포를 보자. 분포를 알아야지. 분포를 안단 말이 뭡니까? 걔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내가 안다는 거지. 이런 뜻이면. 이번이. 자, 표본 비율은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모집단이 있는데, 이게 전체에서 필요 없어요. 있는데, 사건 A의 비율이 P야. 여기서 사건 A를 만족하는 놈들의 비율이 P야. 이렇게 성격이 주어져 있는 모집단에. 주어져. 여기서 역시 N개를 뽑아오고요. 뽑아오고, 요 표본 집단에서 사건 A의 비율을 P 이렇게 모자를 씌워가지고 모자에 모자 P 햇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P 햇의 분포를 볼 거예요. 예? 그런데 요 안에 사건 A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얘인데 얘랑 상관이 있는 것이 만족시키는 것의 개수를 x라고 하면은 사실 이 x에 대한 분포를 알 수 있어요. x에 대한 분포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비율이 p야. 하나 뽑아오면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인 거야, 지금 이게. 그런 거를 n번 뽑아왔죠. 그리고 어때요? 그 안에 지금 사건 A를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x라고 해요. x. 했단 말이야. 독립시행이야. 이 안에 뭐 하여튼 100개든 1000개든 개수는 상관없어. 근데 이 안에서 사건 A를 만족시키는 놈의 비율이 P야, P. 그러면은 거기서 한 개를 뽑으면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겠죠. 뽑으면은 그런 거를 지금 n번 한 셈이에요. 이게 n번 하는 가운데 요 안에 들어있는 사건 A를 만족시키는 놈의 개수를 x로 하면은 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는 거란 말이야. 이항 분포를. P에서는 좀 복잡한 변수예요. 네? 그러면 얘도 n이 충분히 클 때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따를 거란 말이야. NP에 NPQ를 따를 거란 말이야. 이게. 자, 그런데 이때 P 햇이 뭐냐? P 햇이 당연 n분의 x겠죠? n개 중에 저 차지하는 용량이 개수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그럼 그때 ax 플러스 b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n분의 1x 더 0인 거죠, 이제. 이러니까 저 p 햇의 기대값은 n분의 1의 2x가 되는 거죠. ax 플러스 b. 맞아? 2x가 되면 얘. 이해돼? x가. 그래서 p가 나와, 당연히. 이게. 그런데 요놈의 분사는 이거 제곱해주고 n 제곱분의 1의 vx인 거죠. 집어넣으면은 n분의 p표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렇게 정의한 요 p햇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왜 n분의 1이 이런 말입니다. 왜 n분의 1이 x예요? n분의 이건 아니요, 여기? 네. 기대값 ax 더하기 b는 a의 2x 더하기 b였잖아. 네. 지금 a 대신에 n분의 1x네. 더하기 0.
그거 적용하는 거야. VX 분산은 제곱이고. VX 똑같이 적으면 되는 거죠. VX는 이거지. V의 AX 플러스 B는 A 제곱의 VX 썼죠. 이거 한 거에 이렇게. P의 사람들이 다 이 표본 비율의 추정을 다 싫어해요. 왜? 이 변수는 조금 복잡해요. 이 변수는 복잡한 문제야. 이게 x를 먼저 공략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P의 분포를 갖겠다는 거예요. 분포를 갖는 거네. 이제 여기 들어야 돼. 이제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길어요? 야, 그렇잖아, 이게. 야, 수업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그렇잖아, 이게.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야! 감사합니다. 아이, 이런 거 이용해야지. 네? 거기도 썼어요. 거예요. 저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데. 몇 달 써야 돼? 충분히 잘해요 나중에. 아유, 일주일 그거 버리는 거지, 뭘. 맨디. 어이! 그래도 잘하잖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예제를 봐야 돼요. 예제를. 어떤 상황이 이 문제인지 알아야죠. 예. 자, 어떤 동네가 있는데 거기 36%가 혈액형이 A형이. 예. 어떤 마을이 있는데 마을 주민의 36%가 A형이다. 헐.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야? 모집단에서 A형이라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P 0.36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분이. 이때 여기서 100명을 뽑았어. 선택했을 때 그때 A형인 사람이 A형인 사람이 33명 이상 42명 이상 이하의 확률. 33명 이상 42명 이하 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P햇을 X에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X에서 유도했어요. 네, 이상 안 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상. 근데 요즘 나는 별명이 더 바뀌 집에서. 요즘 별명 뭔지 알아? 3급. 네? 요즘 내 별명은 3급이야, 3급. 오늘 온 사람들은 많은 거를 내가 주고 싶은 거야. 별명이 3급이야. 그런 건 아니죠. 안 좋은 거 아니죠. 그런 거예요. 제 장애 생각된 게 제 장애. 지금 사건이잖아. 아니 TV를 보는데 그 지체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도 지체장이고 지능이 떨어져도 지체장인 거예요. 이번이. 근데 이제 지능이 떨어지는 이 3급이 나왔어 TV에. 근데 약간 모자라요. 이런 약간 모자라. 심하면 2급, 1급이에요. 심한 게 2급.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고 거기서 나왔는데 지우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예.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3급이다 그런 거야, 이제. 근데 내가 집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와이프한테 이제 이걸 설명한 다음에 이제 지우 3급이라고. 와이프가 바로 이제 둘이 3급 돼버린 거야, 이제. 3급이야, 3급. 여러분이 정말 잘 컨트롤해야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한 명을 뽑으면은 A형일 확률이 0.36이야. 그런 거를 몇 번 뽑아? 100번 뽑아.
이게. 그러니까